옛날 충청도의 한적한 시골의 비단짜기로 이름난 부유한 집안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최고의 배틀, 가장 부드러운 비단 두루마리, 그리고 가장 숙련된 장인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집 주인은 한때는 훌륭한 상인이었지만 그는 병을 이겨낼 수 없었다. 수년간의 고통 끝에 그는 젊고 예리한 그의 아내인 서연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며 세상을 떠났다. 자수와 손님 접대에만 익숙한 여성에서 서연은 지역 최대의 방직 공장까지 경영하는 권력자가 됐다. 그녀는 아름다움, 지위, 재능이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그녀가 남자의 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남편이 죽은 날부터 그녀는 긴 공허한 밤에 살았고 배틀이 삐걱거리는 소리만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남자만 의존하는 아내가 아니지만 그녀의 몸은 결코 갈망을 멈추지 않았다. 방직 공장에는 수십 명의 일꾼이 있지만 그중 한 명만이 진호. 평소보다 서연의 시선을 더 오래 멈추게 했다. 젊고 건장한 진호는 하루 종일 햇볕에 일하느라 피부가 그을렸다. 그는 다른 일꾼들과는 달리 고개를 너무 낮게 숙인 적도 그녀를 마주할 때도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공장 안의 여자들이 그에 대해 속삭였다. 그들은 그가 벌거벗고 무거운 비단 조각들을 끌어당겼을 때 얼굴을 붉혔고 수줍은 눈길과 욕망이 섞였다. 그런데 서연이는 관심이 없어요. 적어도 그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한다. 정오까지 그 해의 여름은 평소보다 더웠다. 마당에 널린 비단들은 햇빛을 흡수하여 눈부신 빛을 반사한다. 사람들이 옷을 다 벗고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그고 싶을 정도로 공기가 너무 고요하다. 서연은 옷감 창고로 들어가 자신이 최근에 수도에서 주문한 희귀한 비단 두루마리를 찾았다. 하지만 선반을 가리는 두꺼운 커튼을 치자마자 그녀는 멈췄다. 그녀의 눈앞에는 보이지 말아야 할 광경이 있었다. 진호, 가은이. 가은은 길고 검은 가지와 언제나 매력적인 분홍빛 입술을 가진 젊은 직조공이다. 그녀는 밑에 누워 손으로 진호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몽롱한 눈을 했다. 그리고 강인한 몸과 땀에 젖은 등 진호는 그녀를 포식자처럼 덮고 있다. 부드러운 비단 두루마리 사이로 은은한 신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연은 죽어서 서 있었고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그런 느낌. 왜 우리는 눈을 뗄 수 없을까? 그녀는 돌아갔어야 했다. 그녀는 감히 그녀의 방직 공장을 더럽힌 것에 대해 그들을 처벌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할 수 없었다.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은은한 불꽃이 있었다. 지금 폭발했어요. 그의 가을 방직 공장의 처마에 단풍이 가득 떨어졌다. 차가운 공기, 바람의 은은한 국화꽃 향기, 새로 짠 비단 냄새와 섞였다. 주변에서는 백은을 대가로 고급 비단 두루마리를 들고 여기저기서 상인들이 한양으로 몰려드는 5대 교역 계절 준비에 분주하다. 서연은 남편의 모습이 대문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다. 그와 상인 일행은 일찍 마을을 떠났고 마른 낙엽이 깔린 오솔길에서 실크카트를 끌고 굴러갔다. 여느 때처럼 그는 재료를 구입하고 도시의 주요 상인과 거래하는데 최소 한 달이 걸릴 것이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혼자 남았다. 더 이상 남편의 눈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지 않다. 더 이상 그녀를 구속하는 정의의 규칙은 없다. 아무도 과부가 옥처럼 몸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그녀에게 상기시키지 않았다. 방직 공장은 그대로 운영되지만 서연에게 세상은 갑자기 넓어졌다. 그리고 그 세상에는 그녀의 진호의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이름이 있다. 서연이는 천방지축 아니에요.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다. 현명한 여자는 결코 자신의 욕망을 직접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숨길 명분, 그럴듯한 핑계를 찾을 것이다. 그날 오후에 햇빛이 마당에 널려 있을 때 그녀는 진호를 불렀고 마치 이것이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침착했다. 진호야, 너 들어와. 그는 고개를 숙이고 걸어 들어갔고 눈빛은 여전히 원래의 경건함을 유지했다. 하지만 서연은 경건함이
거칠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는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위층의 규칙을 너무 중시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에 서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국화 향기가 벽돌 하나하나에 스며들었다. 테이블 위에는 커다란 술병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박이 놓여 있었다. 국화주를 어떻게 숙성시키는지 알지? 라고 그녀는 평범한 직업을 시키는 것처럼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다. 진호가 고개를 들자 살짝 놀란 빛이 스쳤다. 노인들은 노인들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손수 숙성시킨 적은 없다. 그럼 오늘 해봐. 서연은 자리에 앉아 손수 한 잔의 술을 따르며 기름 램프 불빛에 비치는 호박색 액체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직접 만든 술을 마셔 보고 싶어요. 진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여 따랐다. 그는 조용히 술을 부어 임신했고 굳은 손으로 항아리를 들고 술방울이 잔으로 흘러내려 향긋한 냄새를 풍겼다. 서연은 잔을 들어 입술에 대고 작게 한 모금 들이켰다. 은은한 쓴술 냄새, 달콤한 맛, 부드러운 이성을 잃게 할 수 있는 효모 같은 것.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진호에게 한 잔만 더 따라 주었다. 그는 망설였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둘 다 조용히 마셨다. 잠시 후 술이 스며들었다. 방 안의 분위기가 유별나게 무거워졌다. 서연은 의자의 등을 기대자 평소처럼 눈빛이 차갑지 않았다. 술기운 때문이거나 기름 램프가 흔들리는 탓도 있지만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초대. 뭔가 이상했다. 진호도 눈치챘어. 그는 술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고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조용히 웃었다. 진호.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그는 홀꺽 삼켰다. 부인. 나를 그렇게 보는 사람은 뭐지? 서연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아요. 그녀는 일어서서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나갔고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표범이 사냥감을 향해 다가가는 것처럼 걸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의 턱을 들어 올려서 그가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게 했다. 입 다물어. 말 안 해도 돼. 하면 돼. 긴 침묵이 흘렀고 술잔에 물결치는 소리와 누군가의 숨소리만 남았다. 진호는 거절할 수 있어.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숨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며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서연이 그에게 닥치라고 명령한 순간부터 가 더 이상 일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달빛은 짙은 구름에 가려졌다. 방에는 기름 램프 불빛만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실크로드가 허공을 가르는 것처럼 섞여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방직 공장의 고귀한 여주인이 아니다. 진호도 더 이상 천한 머슴이 아니었다. 술의 혐오와 욕망 사이에서 모든 경계선이 찢어졌다.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서연은 남자의 몸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손길, 갈망, 권리를 빼앗긴 지 얼마나 됐는지 만져본다. 그러나 그녀가 매일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를 맛보면 그녀는 멈출 수 없다. 낮에도 그녀는 여전히 직물 공장을 운영하고 아무도 감히 말대꾸할 수 없는 품이 있는 부인이다. 그러나 밤이 깊어 석유 불빛이 밀실 안에서만 울릴 때 서연은 더 이상 고귀한 여주인이 더 이상 욕망하는 존재가 되었고 오랫동안 갇혀있던 짐승이 마침내 사슬에서 벗어났다. 매일 밤 그녀는 진호를 붙잡을 충분한 이유를 제시한다. 어느 날 그녀는 그에게 국화주를 데우라고 말했다. 어느 날 그녀는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그에게 담요를 다시 확인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와 그는 모두 늘 잘 알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단지 핑계일 뿐이다. 그리고 매일 밤 서연은 그를 탈출구가 없는 활락 속으로 끌어들인다. 하지만 서연과는 달리 진호는 겁을 먹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는 이것이 단지 게임이라고 생각했다. 그와 같은 비천한 노동자는 여주인의 열망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특혜가 아닐까?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는 자신이 삼켜지고 있다고 느꼈다.
서연은 매일 밤 그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사로잡고 싶어 한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따뜻함이 필요한 외로운 여성의 것이 아니라 그녀의 먹이가 도망가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소유자의 것이다. 진호가 피하기 시작했지만 피할수록 서연은 그를 붙잡으려 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단지 만족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느꼈다. 그날 밤 서연이 잠이 든 후 진호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그는 잠시라도 공기를 마시고 자유를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관에서 나오자마자 그는 갑자기 멈췄다. 가은, 희미한 달빛 아래 가느다란 실루엣이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순진하지 않고 부서지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진호는 꿀꺽꿀꺽. 그는 그녀를 상대하고 싶지 않았지만 떠날 수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가은이었다. 뭐, 그 여자한테 삼켜졌나요? 진호 놀래라. 그는 반박하고 그녀가 생각했던 대로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자신도 더 이상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존심, 사랑 또는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잃었나요? 그날 밤 하늘은 평소보다 밝았고 보름달은 매달려 있었고 집집마다 나무마다 방직 공장의 모든 통로에 차가운 빛을 발했다. 바람은 은은한 국화향을 동반하며 서연은 밤이 깊어갈 때마다 술에 취하기를 좋아한다. 가은은 낡은 나무벽 뒤에 웅크리고 서서 손은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이미 추워진 바깥 공기에도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의심해왔지만 오늘 밤 그녀는 직접 진실을 목격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이 실현되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랑했던 진호의 낯익은 실루엣이 서연의 집을 향해 조용히 걸어간다.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무거운 나무미 그의 등 뒤로 닫혀 어둠과 비밀의 모든 것을 묻었다. 가은이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에 두근거렸다. 그녀는 진호가 떨어져 있는 것을 참을 수 있고 그가 그녀에게서 숨어 있다는 것을 모른 척 할 수 있지만 그가 여성 인권 주인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헐값으로 팔아버리는 것을 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분노가 가슴에 끌어올라 그녀는 참지 못하고 발밑에 있는 돌을 짚기 위해 몸을 숙였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녀는 창문에 세게 던졌다. 고요한 밤중에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방 안에서는 낯익은 온기를 기다리며 침대에서 몸을 기대던 서연이 비정상적인 소리에 깜짝 놀랐다. 누가 감히 나를 괴롭힐 수 있을까? 그녀가 겉옷을 급히 감고 창가로 성큼성큼 걸어가자 눈에서 분노가 번뜩였다. 그러나 밖을 내다보니 어둠이 깔릴 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진호도 깜짝 놀랐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은이 서연이 뒤를 돌아보며 의아해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막연한 불안감이 일었다. 다음날 아침 소문은 마른 풀밭에 불같이 퍼졌다. 방직 공장 전체 늙은 노동자들부터 젊은 여성들까지 모두가 수군거렸다. 주인과 일꾼은 불륜이다. 이런 말들이 햇빛에 말려있는 모든 지붕, 모든 배틀, 모든 비단을 통해 스며들었다. 서연은 두 손을 꼭 모으고 방 안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모든 일이 이렇게 빨리 깨질 줄은 몰랐다. 그녀의 명예, 그녀가 건설한 모든 것, 그녀가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 눈앞에서 무너질까? 소문은 더 이상 방직 공장의 구석에서 떠들어대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불길처럼 빠르게 번져 마을 전체에 타오르고 들판을 가로질러 권력자들의 귀에까지 도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사 명령을 받은 관병이 파견되었다. 그러나 서연이 가장 예상하지 못한 것은 그날 남편이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의 마차는 해질녘의 대문 앞에 멈추었다. 그 여행은
한 달 동안 지속되었어야 했지만 그는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다. 이 어떤 익명의 편지 때문인지 아무도 모른다. 서연은 가을 바람이 세지 않아도 손바닥이 차갑게 계단에 선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익숙했지만 오늘 그녀의 불안감이 그렇게 컸던 적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관병의 무거운 발소리가 마당 한가운데에 울려 퍼지고 땅에 떨어진 마른 잎사귀를 밟았다. 그들은 혼자 가지 않고 기소장과 판결문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다. 서씨 부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락 행위를 했다는 고발자가 있습니다. 아랫사람을 괴롭히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서연은 얼굴이 창백했고 반사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이 말은 그녀의 명예를 훼손한 천벌과 다를 바 없다. 고발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진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끌려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땅에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묶고 죄인처럼 얼굴을 숙였다. 그의 옷은 구겨졌고 새롭고 오래된 상처는 겹쳤지만 가장 큰 상처는 그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바라볼 때 그의 눈빛에 있었다. 서연은 몸을 가누지 않았다. 부인할 여지가 없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남편은 걸어왔고 얼굴은 차가운 강철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평생 성난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부부의정이라고 불리는 눈빛이 남아있지 않다. 서연아,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노보다 더 심한 좌절감이 더 무서웠다. 서연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고 싶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이 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남편에게 심판을 받고 그녀가 열망하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장교에게 범죄자처럼 포위당한다. 그녀의 남편은 손을 꽉 쥐었고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서씨 집 부인이 아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서연은 가문이, 명예, 권력을 잃었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탈했던 그 남자도 잃었다. 결국 모든 것이 종말에 다다랐다. 한때 서연의 자랑이었던 방직 공장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존경이나 존경의 눈빛도 없이 하녀도 없이 빈손으로 그곳을 떠났다. 울퉁불퉁한 마을길, 낡아빠진 오솔길에서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세상 사람들의 경멸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그녀의 뒤에서 속삭이고 그녀를 한때 유명했던 가족의 유령이자 의문의 여자라고 불렀다. 아무도 권위 있고 냉정하며 야심만만한 여주인공. 전의 서연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제 그녀는 목적 없이 방황하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고독한 여자일 뿐이다. 그녀는 갈 곳이 없었다. 아무도 그녀를 기다리지 않았다. 한편 진호와 가은은 아픈 기억이 쌓인 농장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아무도 그들의 과거에 대해 알지 못하는 남부의 작은 마을에 도착한다. 그들은 모은 얼마 안 되는 은을 사용하여 작은 직물 가게를 열고 다른 사람들처럼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가은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진호가 배틀 옆에서 묵상하는 것을 보며 잊을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올바른 길을 택했고 욕망의 소용돌이와 실수를 벗어났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출발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처음부터 다시 할 기회가 없었다. 그녀는 사람들과 떨어져 작은 집에서 살았고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낮에 그녀는 시장에 가서 잡동사니를 샀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인사하지 않았다. 판매원들은 그녀의 과거로 얼룩질까봐 두려운 듯 멀고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에게 물건을 건넸다. 밤에 밝은 달빛이 창문으로 비칠 때 그녀는 텅 빈 침대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더 이상 비단이 없고 더 이상 호화로운 파티가 없고 이불 베개에서 국화꽃 향기가 남아있지 않다.
쫓을 수 없는 유령처럼 그녀에게 매달린 옛 기억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녀는 진호가 그녀의 손 아래에서 떨던 첫날 밤을 기억한다. 순종적인 사람이었을 때의 그의 눈빛을 기억하며 더 이상 열정적이지 않고 차갑고 낯선 을 마지막으로 그녀를 보았을 때의 그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그는 그녀를 잊었다. 그는 새로운 삶, 옆에 있는 아내, 기다리고 있는 가족을 가졌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결코 잊지 못했다. 어느 날 밤, 바람이 문틈으로 불 때 그녀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공허함만 있고 외로움만 있고 그녀에 대한 운명의 처벌만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였다.